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안에 있는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 옆에서는 직원 400명이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펜션 화재 참사가 채 수습되지 않았는데 잇따라 해외 연수에 나서고 있어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백운광장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 건립을 놓고 건설사와 행정기관, 구의회 간의 견해가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새정치연합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안에 있는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건물 바로 옆에 공장이 있어서 자칫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안에 있는 쓰레기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6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야적장은 220제곱미터 규모의 철제 가건물로 내부에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등이 쌓여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 없고 재산 피해도 경미하게 얼마 정도 나와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불이 난 건물에서 불과 400m 옆에는 조업 중인 타이어 생산 공장이 있어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서는 400명의 직원들이 야간 근무 중이었지만 119에 처음 신고한 사람은 인근 주민으로 공장에서는 불이 난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공장 외곽이다 보니까 사람이 근무자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 측은 CCTV를 통해 누군가 야적장에 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담양에서 펜션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군수는 해외 행사에 참여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청 공무원들은 한술 더 떠서 화재가 난 뒤에도 줄줄이 해외 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해외 연수를 왜 강행했을까요? 송정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펜션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뒤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 8명은 4박 6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광상품을 배운다는 취지였지만 일정표를 보면 국립공원과 해양공원을 견학하는 사실상 외유성 연수였습니다. 사실은 길도 몰랐을 때 많이 고생을 했어요. 지도 한장 들고 영어도 확실히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 역시 참사가 났는데 연수를 가도 되는 건지 찜찜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때도 이제 직원들하고 갈 것이나 말 것이나 일요일날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사고 관련 부서가 아니었고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며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담양군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예정된 행사와 공연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바로 그날 담양군청 보건소 공무원 7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답사하러 해외 연수를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담양 펜션 화재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허가한 데가 창고로 쓰고 네. 창고 아닌 곳에 지금 노래방하고 담당자가 지금 10분 이생간데 네. 그 사람이 지금 배낭여행을 갔구만. 참사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던 최영식 담양군수는 비행기표가 없다며 사흘 뒤에야 돌아와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고 수습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 꼭 이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강행해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서 2호선 건설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놓은 공약집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호선 건설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하겠다는 어떤 그런 공약을 보고 또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 사항은 반드시 정치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의원 12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포기해 국비 1조 2천여억 원이 사라진다면 윤 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2호선 건설이 중단되거나 연기된다면 시민의 뜻을 물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후보 시절 시민들께 공약한 것과 같이 조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앞서 윤 시장은 시청 간부 회의에서 관성에 의해 달리고 있는 광주 미래기관차를 한 번쯤 세워놓고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공동체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들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 시정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는 이번 주 중으로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차례로 개최해서 다음 달 중순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백운광장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 건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측은 조합원 모집 등 주상복합 건립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소매점 규모도 445제곱미터 규모로 전통시장 보호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구청은 교통 상권의 영향 등으로 주상복합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남구의회도 건축 승인 없는 조합원 모집은 불법이라며 광주시의 건축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무안국제공항 면세점을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안공항 면세점을 운영했던 전남개발공사는 면세점 운영자 입찰에 연간 1억여 원을 제시했지만 양양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연간 9억 원을 제시해 다음 달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무안공항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 증가 속에 지난해 처음으로 1억 4,500만 원의 흑자가 났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영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추석에 주민 200여 명에게 1억 2천만 원어치 선물을 돌렸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무안경찰서는 대학 후배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억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29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보험 설계사라고 속여서 실적에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등을 빌린 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학생 등 38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4억 7천여만 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삼선의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천정배 전 장관도 지역에 정치연구소를 열고 정치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친노 진영의 문재인 의원의 대세론 속에 이 같은 호남 의원들의 움직임은 향후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잠재되어 있는 분당론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저녁 6시 광주 YMCA 무진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이번 광주 강연회는 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희망광주 미래구상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등 실세 비대위원들이 당 쇄신을 이루지 못하면 당권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전 장관은 광주시의회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연말까지 당원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장관은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당 쇄신 없이 당권 도전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로 늦었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와 해상 케이블카 시행사가 임시 사용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주차장 건립이 늦어지면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 여수시가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시와 해상 케이블카 시행사인 여수 포마 주식회사, 시금고인 광주은행이 임시 사용 협약을 맺은 겁니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 포마와 공익기부 이행 약정서를 체결한 데 이어 주차장 건립 공사비 40억 원도 광주은행에 예치받았습니다. 40억 상당의 현금을 광주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 기성고에 따라서 시가 검사를 한 다음에 시가 광주은행에 의뢰하면 광주은행에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이 주차장을 짓는 방안을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약정서 체결한 대로 저희들이 약속을 지킬 거고 그렇게 성실히 이행해 가겠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완공한 정류장 건축물에 대해 임시 사용 승인을 허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준공전 사용 승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 달 초부터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합니다. 교통 문제는 돌산공원 내 순환도로의 일방 통행 지정과 돌산공원 진출입 좌회전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초기 혼란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임시 사용 협약으로 운행의 여지를 마련한 해상 케이블카. 앞으로 남은 과제이자 변수는 시유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의회 통과 여부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복회 광주전남 지부가 친일 흔적이 남아있는 100일이라는 명칭을 광주지명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는 성명을 통해 100일 초등학교와 100일 어린이공원, 100일로 등의 명칭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군인 김백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며 광주시와 교육청이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친일 인사의 이름이나 아호를 사용한 광전남 도로명과 시설명이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장 선거가 12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광주 지부장 선거에 후보 2명이 출마해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부장 선거에는 박춘혜 씨와 정성홍 씨가 입후보했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휴직자를 뺀 3,700여 명의 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1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가칭 동서창조포럼을 창립했습니다. 동서창조포럼 창립준비위원회는 역대 정부마다 동서화합이나 남해안시대 등의 구호를 내세워왔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앞으로 양 지역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동서화합의 통합에 관련된 사안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지역별로 10명의 전문가를 두고 정기적으로 관련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양경비안전선은 홍도 유람선 박항수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검사원 48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 선박검사원인 박 씨는 지난 4월 17일 박항수호를 검사하면서 방수장치와 격벽 등의 부실을 묵인하고 양호 판정을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항수호는 지난 9월 30일 홍도 해상에서 수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으며 승객 등 110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전남개발공사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면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는 도지사 2명, 도의회 의장 3명, 개발공사 이사회 2명의 추천으로 꾸려지며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 후임 사장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지사는 로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며 단체장의 의향을 배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재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고 하늘도 잔뜩 흐려 있는 상태입니다. 진도와 목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방무, 즉 옅은 안개가 끼면서 시정거리가 평소의 4분의 1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도 날이 흐리면서 시정거리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현재 비는 거의 그친 상태고요. 아침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담양 6도, 광주와 나주 8도, 화순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구례 14도, 장성과 영광, 나주, 광주 1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광주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한낮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